섹션 5 슬라이드 5번 차트 슬라이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슬라이드를 선택하시고요. 제목 틀에 제목을 입력을 해줍니다. 아시아 해상 화물 수출물 동향, 이렇게. 자, 여기 빨간 밑줄이 쳐진 이유는 이 단어가 파워포인트 한글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되는 것으로, 오타가 없으면은 무시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오타가 있을 때는 빨간 줄이 쳐지는데 단어 사전에 없는 경우도 빨간 줄이 쳐지기 때문에 오타가 아닌 경우는 무시하시고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차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차트 도구를 클릭을 해주면 되죠.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트를 그리겠냐? 맨 좌측 위에 세로막대형의 묶은 세로막대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예.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엑셀이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예, 뒤쪽에 파워포인트가 보이시죠? 제가 좀 엑셀을 좀 편리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얘를 좀 이동을 좀 했습니다. 자, 여기에 엑셀에 있는 파란색 박스가 차트가 사용될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사용될 범위를 차트의 아랫부분 문제를 보고 입력을 동일하게 오타 없이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1 셀은 비워 두시고요. 2010년 2011년 2013년 값 채우기 핸들을 해도 되는데 이제 엑셀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12년 그냥 차례대로 입력하는 걸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자, 한 셀에 두 줄 이상 줄을 바꾸려면요, 강제로 Alt 엔터를 치셔야 됩니다. Alt 엔터를 치고 왼손으로 왼쪽 Alt를 누르시고 엔터를 치시면 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3어를 쓰시면은 한 셀에 두 줄로 줄을 바꿔서 입력을 한 것을 지금 하신 거고, 이 부분도 차트에 그대로 반영이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예. 자, 그리고 왼쪽 편에도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물량 가로 열고 전통 비중 가로 열고 백분율 입력을 하시고, 값도 오타 없이 165 266 165 780 166 299 433 79 4225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 아래쪽도 할게요. 66.3 67.2 69.6 68.2 68.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첨단위 쉼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셀 블록을 마우스가 넓은 십자가 모양을 모양이 바뀌었을 때 왼쪽 단추를 누르고 셀 블록을 지정한 후에 홈 탭에 표시 형식이라는 그룹에 가서 쉼표 스타일 이걸 눌러 주시면은 첨단위 쉼표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두 개는 차트의 영역에 필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필요 없는 부분을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항목 3과 4를 제거를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4번과 5번을 행 블록을 잡아서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파란색 박스의 우측 하단부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기울어진 대각선 모양이 되죠. 그때 왼쪽 단추를 누르고 쭉 끌어서 차트 범위를 강제로 조정을 해 주셔도 이게 차트에 참여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차트가 우리가 원하는 차트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 14년 3월이 이 X축으로 가야 되고, 여기 있는 물량 전통과 비중이 Y축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서로 체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행렬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엑셀이 떠 있는 상태에서 행렬 전환을 하게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예. 만약에 이걸 못 바꿨다 그러시면은 이제 엑셀을 종료를 했다. 그러면 이제 엑셀이 꺼진 상태에서는 파워포인트로 돌아오게 되면 행렬 전환이 죽습니다. 그때 데이터 선택을 들어가셔서 여기서 행렬 전환을 하셔도 똑같고요. 이렇게요. 자, 한번 보시죠. 다시 엑셀을 종료를 하고, 예. 자, 만약에 여기에 데이터에 오타가 있었다, 그것을 나중에 수정하시겠다 그러면 차트에서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편집을 실행한 후에 다시 엑셀을 실행시켜서 데이터를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행렬 전환을 해서 차트 모양이 조금 나오도록 한 상태고요. 자, 이제 차트 제목을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면 차트 도구의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이 나오고요.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 레이블이라는 곳에 가서 차트 제목, 차트 위를 하시고, 일단 차트 제목을 하나 삽입을 하시고요. 차후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범례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범례는 제거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없애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범례를 없애는 방법은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도 되고요. 저희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범례에 가셔서 레이블, 레이아웃, 범례, 범례 없음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트 아래 부분에 데이터 표의 형태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에 가서 데이터 표에 가셔서 범례 표지와 함께 데이터 표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표의 모양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참고로 하나 알려드릴 것은 이러한 작업들을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로 하셔도 되는데요. 디자인에 가셔가지고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이때 5번을 적용하게 되면 빠르게 제목이 들어가고 범례가 없어집니다. 근데 5번을 적용하게 되면 여기 축 제목이라고 해서 Y축 제목이 나오거든요. 이건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서 제거를 시켜주면은 아까 했던 제목, 범례 삭제, 여기 데이터 표 작업한 거랑 동일하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걸 쓰시는 게 시험장에서는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요거 하나 제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에 대해서 글꼴을 전체적으로 도둠 16포인트의 외곽선 테두리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선택하시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차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림 영역이고요.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한 다음에 홈 탭에 가셔가지고 여기를 글꼴을 도둠 18포인트, 16포인트 엔터를 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곽선은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여기서 누르셔가지고 차트 영역 서식을 들어가셔도 되고요.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선택 영역에 차트 영역이라고 있고요. 여기에 차트 영역이 이렇게 바뀝니다. 보이시나요? 차트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선택 영역 서식으로 들어가셔도 결과가 동일합니다. 이렇게요. 됐죠? 예. 자, 채우기 색에 가서 단색 채우기 해서 노랑을 해주시면은 차트 영역 전체가 노란색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테두리 색에 가셔서 실선으로 검은색을 해주시면은 바깥쪽에 테두리가 이렇게 차트 전체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 하셨으면 이제 닫기를 하시고요. 이렇게 테두리 생긴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차트 제목 부분에 와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차트 제목 서식을 실행을 하시고 채우기 색에 가서 단색으로 하얀색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요 채우기 색으로 하얀색을 하셔도 결과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3개 가셔서 실선으로 가셔서 검은색으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림자에 가서 그림자 미리 설정해 가시면 지시된 그림자가 이렇게 바깥쪽 그림자가 9개가 있고요. 안쪽 그림자가 이렇게 9개가 있습니다. 자, 오프셋 위쪽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프셋 위쪽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고 닫기 하시면은 그림자가 위쪽에 생긴 걸 보이시죠? 자, 이런 후에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홈 탭에 가셔가지고 글꼴을 별도로 제시해야 했으니까 궁서, 그 다음에 24포인트 이렇게 지정을 하고 이제 제목을 추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블록을 먼저 잡고 지우셔도 되고요. 입력을 한 후에 차후로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아 해상화물 수출량 동향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키면 제목까지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그림 영역이요. 이 그림 영역의 색깔을 하얀색으로 삽입을 해야 되니까요. 그림 영역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하얀색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색깔 바꾸실 때는 이렇게 바꾸시면은 좀 빠르고요. 이제 그림자가 있는 것 때문에 차트 제목 같은 경우는 차트 제목 서식으로 가시면 좀 더 작업하기가 좀 편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중축 혼합형을 저희가 만드셔야 되는데, 이제 이중축 혼합형이라고 하면은 왼쪽을 우리가 기본 세로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보조 세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Y축이 2개인 그래프를 우리가 이중축이고, 이제 막대하고 선이 같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혼합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보조축이 선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시고 보조로 제시되어 있는 계열을 선택한 후에 그리고 나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중축 혼합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Y축 보조축으로 가기 때문에요, 비중이라는 계열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현재 비중이 값이 굉장히 물량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지금 선택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확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레이아웃에 가셔서 계열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계열 비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되니까요. 그 상태에서 차트를 일단 이렇게 보조축으로 먼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영역 서식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실행을 하시고요. 여기서 보조축을 이렇게 불러주시면은 오버랩이 되죠. 이렇게 보조축 생긴 거 보이시죠? 지금 비중이 빨간색 계통의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을 선택을 한번 더 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하시게 되면 하나의 계열만 바뀌고 다른 계열은 그대로 막대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한 후에 여기에 꺾은 선형으로 가셔서 4번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을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지금 과정이 이제 이중축 혼합형을 저희가 작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레이블을 표시하라고 나왔습니다. 레이블이라는 것은 이제 값을 차트 위나 아니면 막대 중간 사이 또는 선그래프 상하 좌우에 값을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그 레이블을 2013년에 비중 계열만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계열이라고 하고요. 다시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 이걸 요소라고 합니다. 자, 막대에서도 이렇게 선택해서 동그라미가 다 생기면 계열이고요. 이렇게 한 번 더 선택하면은 이제 요소라고 하죠. 그래서 계열과 요소를 구분하고 좀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013년 비중 요소만 선택을 한 후에 레이아웃의 레이블 그룹의 데이터 레이블의 위쪽에다가 체크를 하게 되면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요 부분을 우리가 눈금선이라고 합니다. 눈금선을 지울 때는 선택을 하고 딜리트를 눌러도 되지만, 여기 눈금선에 가시면은 이제 기본 가로 뭐 세로 눈금선이 있죠, 그죠? 그래서 기본 가로 눈금선을 없음으로 하시면은 눈금선을 좀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딜리트를 누르시는 게 아마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눈금선 작업은 이제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시사항이 없어도 완성된 그림을 보고 작업을 해야 되고요. 또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어도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이게 축 값이라고 합니다. 기본 세로 축 값, 보조 세로 축 값이 최대 최소 값과 그 다음에 이 한 눈금을 우리가 주단위라고 하거든요. 그 주단위가 제대로 나오는지를 보시고 정확하게 정답과 동일하게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0이 마이너스로 나온 이유는 이게 이제 회계를 저희가 쉼표 스타일을 적용하게 되면 회계가 표시가 되면서 회계는 0을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만약에 0으로 나왔다, 그럼 저희도 이것을 숫자 형태로 바꿔 주셔야 되고요. 최대값 최소값과 주단위가 틀려지게 되면 모두 다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단위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아무거나 하나 찍고요. 가운데 찍으면 이제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아무런 값을 찍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을 실행한 후에 여기 고정에다 놓으시면은 사용자가 값을 조정하겠다 그 말이고요. 자동은 컴퓨터가 제시한 값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0은 맞으면 놓고 그대로 다른 건 건드시면 되겠습니다. 최대값에 고정을 놓으시고 20만을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200, 000. 그 다음에 주단위 한눈금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5만씩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다 하고 5로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표시 형식을 이제 숫자 형태로 천단위 구분기호와 함께 소수부가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면 0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이제 문제에서 제시된 것과 동일하게 맞춰지는 거죠. 이것은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보조축도 숫자 하나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에 가서요. 최소값은 0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0을 써주시고 최대값은 80으로 되어 있는. 자, 그 다음에 주단위가 20씩 증가하겠네요. 한 눈금이니까 이렇게 하고 최소값 0, 최대값 80, 20.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똑같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닫기 하시고 나오시면 되고요. 자, 지시사항이 없는 부분을 잘 놓치지 말고 챙기셔야 됩니다. 지시사항이 없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금자, 눈금선, 그 다음에 축값 두 개가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완성된 제시된 문제를 보고 완성된 그림을 보고 동일하게 말이 없어도 지시사항이 없어도 꼭 맞춰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도형 작업만 하나 남았네요. 자, 차트를 선택하시고 삽입 도형에 가서 화살표에 가시면 위에서 두 번째 왼쪽에서 7번째 오각형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걸 딱 설정을 하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관세청 자료 이렇게 입력을 했죠. 그리고 글꼴은 이제 도듬 18포인트로 하라고 검은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홈 탭에 가셔가지고
똑같이 도듬 18포인트, 그리고 검은색이요. 가로 가운데는 요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 가운데는 텍스트 방향이 밑에 텍스트 맞춤이 있습니다. 이때 중간으로 하시면은 도형의 세로와 가로의 가운데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세효과 파란색 강조 1번을 적용하라고 했으니까요. 도형을 선택하고 서식 단추에 오셔서 도형 스타일의 요 세 번째 자세히 버튼이라고 합니다. 얘를 눌러서 강한 효과, 그 다음에 보통 효과, 미세 효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으니까 강조 파란색 1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변하죠. 두께는 정해지지 않았으니까요. 문제 그림을 보고 적당히 조절을 하시고 배치도 적당히 배치를 하시면 이제 차트가 완성이 된 겁니다. 생각보다 좀 지시사항이 많기는 합니다만 이제 딱딱 정해진 흐름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시면은 아마 큰 어려움이 다른 것보다는 없을 겁니다. 시간적으로 조금 컨트롤 해야 될 부분이 좀 많기는 합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섹션 5 작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